197쪽 펴십시오. 30번 마음으로 만드는 신통 되어 있습니다. 30번. 그 마음으로 만드는 신통하니까 우리 일체의 심조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달라지면은 어떤 것들이 개발되느냐 했을 때 이제 마음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진다 했을 때 몸이 뭐가 달라지냐? 신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업이 달라지는 거죠. 의업이 달라지면 신구의 삼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30번 다시 우다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이 몸으로부터 형색을 갖추었고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수족을 다 갖추었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감각 기능을 뭐냐면은 그대로 둔 채가 아니라 결여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결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 감각 기능이 다른 감각 기능으로 막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이 감각 기능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에 있어서 다른 뭐냐면은 해탈을 이뤄냈다. 그래서 그러한 해탈을 이룬 몸을 만들어낸다. 우다이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문자풀에서 갈대를 골라낸다고 하자. 문자풀은 무슨 용도가 있는가 봐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갈대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지. 골라낸다고 하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것은 문자풀이고 이것은 갈대이다. 문자풀과 갈대는 다르다. 문자풀에서 갈대가 제거되었다라고. 1차적으로 불교 공부는 나한테 쓸데없는 거 자꾸만 제악막작 하잖아요. 제악막작. 제악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말자. 중선봉행. 무선을 행하자. 자정기. 그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러면 바로 불교다. 이게 뭐 간단한 정의 같지만 제악막작 했을 때 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문자불과 갈대를 구분할 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또 불교 진도 막 대승불교 막 나가가지고 무분별적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자꾸만 입만 귀만 어디 도투면 안 됩니다. 우다이어 다시 예를 들면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뺀다고 하자. 앞에 문자풀에서는 제악막작 악이라고 간단하게 묘사했는데 두 번째 칼을 칼집에서 뺀다고 했을 때 칼집은 뭐 용도죠? 칼을 보호하는 용도지. 칼집에서 칼을 빼야 칼을 쓸 수 있을 거잖아. 정작 칼집에 들어있으면 칼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죠, 그죠? 이제 칼집이라는 것이 탐진치요. 마치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보호 기능 같잖아. 보호 기능 같잖아. 그렇지만 정작 탐진치가 나를 제대로 살게 해, 못 살게 해. 나를 못 살고 고로 자꾸만 이끈단 말이야. 그래서 칼집을 빼내버려야 칼을 사용할 수가 있지. 즉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칼이고 이것은 칼집이다. 칼과 칼집을 잘 알아야 돼. 칼과 칼집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칼과 칼집은 다르다. 그렇죠? 칼집까지 해서 칼이라고 보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칼은 칼집에서 빼내어졌다라고. 우다이어 다시 예를 들면 사람이 뱀 허물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 이것은 뱀이고 이것은 뱀 허물이다.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는 뭐죠? 탈피하는 이유가. 껍데기 벗는 이유가 커진다고? 그게 뭐냐면은 생존이잖아. 살려면은 허물을 계속 쓰고 있어야 돼. 벗어야 돼. 허물을 벗어야 뱀은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허물이라는 것은 죽은 거니까. 죽은 것은 빨리 벗어내야 된다고. 쓸데없는 거 빨리 벗어내야지. 야, 뱀 허물처럼 우리는 안 벗지만 우리도 세포가리를 하잖아. 살려면은, 예? 우리
목욕하면서 미는 게 그게 세포 아니오. 죽은 세포.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허물을 벗고 있는 거거든. 허물을 벗고 있는 거거든. 그때야 부처님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처럼 뭐 생물학적 배경이 없으니까 그런 비유를 못 들었겠지만은 뱀물이 허물을 벗는 것은 살기 위해서 벗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려면은 뭐를 벗어야 돼? 탐진치를 벗어야지. 뱀이 허물 벗듯이 살려면은 뱀 허물을 벗어내야지. 이것은 뱀이고 이것은 뱀 허물이다. 상과 죽은 것을 잘 알아야 될 거다. 뱀과 허물은 즉 무엇이 고인지, 고는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줄 잘 알아야, 그래야 뱀과 허물은 다르다. 뱀은 허물에서, 뱀 허물에서 끄집어내졌다라고. 의다이여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이 분들 번역 중에 제일 많이 짜증나는 번역이 도닦음. 도로공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실체입니다. 수행이고. 수행이라는, 이게 도닦음하면서 길 닦는 거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뱀의 혐오를 벗는 것이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것이고, 문자풀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자풀을 갈대를 골라내야 문자풀을 쓸 수가 있잖아. 칼집에서 빼내야 칼을 쓸 수가 있잖아. 뱀 허물에서 벗어나야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이고 살리는 겁니다. 아니고 수행하지 않으면 죽음이야. 고통이고. 그래서 수행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이 몸으로부터 형색을 갖추었고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수족을 다 갖추었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생존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많은 나의 제자들은 최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바로 그러겠지.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거요, 사는 거요. 내가 항상 안 그럽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다른 표현이에요.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 삶의 다른 표현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자꾸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걸 받아들일 때 나는 종교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 그러니까 또 마음에 계속 어떻게 죽는 게 사는 겁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31. 다시 우다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얻는다. 즉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자, 안심도 지금 하나로 불렸지. 안심도는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그렇지.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쭉 있겠지. 딸이기도 하고, 그죠? 하나이기도 하고 여럿이기도 하지. 여럿이었다가 하나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신족이요, 신족. 그런데 안심도는 여럿이 많은 여럿일까 한정적일까? 한정적인 것을 뭐냐면 혁파해야 되는 것을 우리 신족이라. 지금 나는 요까지 자꾸만 나를 한정짓지. 한정짓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속. 그 구속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신족이라는 궁극에서는 자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정에서 그 한정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1차적 해탈이게 되겠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뭐 여러분 마음 지금 다 통과하잖아. 지금 여기 대원정사
법당 안에 묶여 있어요. 안 그러면 뭐 다른 데로 다 가. 오만 데 다 가고 있지. 약간 내 이해 안 되는 설명하면 더 다른 데로 막 가지. 그죠? 홍해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가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처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상상인데 그런 상상을 여러분들은 아주 무한정으로 해요. 내 상상이 그래도 한계가 있어. 왜 그래요? 아직 신정부터 이해를 하죠. 내가 그것을 경험하겠다 내지는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혜택 요즘 비행기 함부로 못 하겠더라. 가다가 막 돌아오고 이러면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요 다시는 비행기 타기 싫대요. 다시는. 어제도 뭐 대한항공 갔다가 대만 가다가 왔잖아요. 그건 이제 기체 결함 같은데 야 이거 왜 그래 자꾸만 이상 라니냐 때문에 생긴 이상 고온 현상 내지는 뭐 하여튼 바다 수온 때문에 수온이 뜨거워져서 우리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긴 문제죠. 기류의 변화가 아주 심한 거지. 심해서 뚝 떨어질 때 말은 30도 떨어지지만 30도 떨어지면요 굉장히 뭐 한 2, 3km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그게 떨어질 때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안에서는요 이게 이제 상대성 법칙 막 다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무거운 거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건 덜 떨어지니까 어떻게 천장에서 받는 거지. 막 그래서 뭐 난리가 나고 뭐 비행기 승무원들이 많이 골절상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뭐 아유 요즘 왜 이렇게 비행기 뭐냐면은 안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느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비행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날 꿈 꿨어요 안 꿨어요? 안 꿨잖아. 어떤 놈들이 꾼 놈들이 있으니까 지금 난리잖아. 그죠? 하늘 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으니까 난리잖아. 우리 지금 다 들고 다니는 요것만 하더라도 뭐 지금 이걸 뭐냐면은 그 애플 창업자 걔 같은 경우에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온다고 상상을 했겠냐.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이 발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화가 어릴 때 백색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색 전화에서 해가지고 백색 전화가 교환수가 없는 전화입니다. 옛날에 다 교환 연결해가지고 전화 걸었잖아요. 근데 교환수가 없이 이제 가는 전화가 백색 전화였거든. 선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쌌죠 전화. 그런데 백색 전화 나오는 것만 해도 난리가 났지. 그런데 이게 전화 시대로 하고 전화 시대에서 한참 그 김혜림인가 가수가 DDD라는 노래에서도 있잖아 우리. 참 DDD 노래가 요즘 애들이 들으면 두만강 푸른 물이야. 근데 어쨌든 DDD부터 해서 시외전화 걸려면 그때 교환수가 있어야 됐잖아요. 기다렸고. 근데 DDD가 그냥 바로 그런 전화했잖아. 그게 달라졌다면은 그러다가 삐삐가 왔잖아. 삐삐가 와서 이제 모토로라가 와가지고 휴대폰 한 대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하고. 근데 그 모토로라 오기 전에 카폰 들고 다녔어. 카폰. 자동차 이만큼 안테나 이야기하면 참 그건데 그 안테나가 그때 지위의 상징이야. 권력 있는 놈들 안테나 달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다들 있잖아. 차에 안테나 다는 게 이거 하면 어떤 인격체를 비하하는 이야기가 비난하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할랍니다. 말고 그래서 이제 사람 욕심이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휴대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까지 왔잖아요. 이게 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근데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게 막 일로 들어오지. 77년 지나면은 인류는 멸종할 거라는 게 모든 생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96%가 동의합니다. 앞으로 77년 후에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77년 하니까 짧죠. 나라는 그래도 죽고 없어. 근데 77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아니겠지. 몸부림치겠지. 근데 환경 개선은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욕망은, 아니 우리가 뭐 간데도 비닐 쓰지 말자도 비닐 계속 편리하니까, 뭐 차로 가는 게 빠르니까 어쨌든 차를 안 쓸 수가 없고, 다 모든 게 그렇게 돼서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자, 가장 용이한 그겁니다. 그래서 2030년 되면 이제 석유 에너지는 더 이상 안 쓸 거라는 게 뭐냐, 대체적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동해안에 석유 파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냐면은 그거 파내는 순간은 아무도 안 사가. 왜냐면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화석 에너지 말고 요즘 이야기하는 무슨 에너지라나, 재생 에너지. 이제 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게 앞으로 세계의 흐름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흐름에 뒤처졌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시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멍청한 지금 5년을 보내고 있어. 지금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데 석유 파는 소리를 하고 이제 있으니까 이게 뭐 되겠냐고, 나라 꼴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서 재생에너지 쓰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에너지의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할 것 아닌가 봐. 아니 예전에야 석유 땅바닥에, 여러분 왜 석유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그게 됐죠? 석유 에너지가 우리한테 왜 다가왔고 그거 했냐면은 등불 문제면 등불. 인간은 밤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어떻게 낮처럼 활동했으면 좋겠는 게 오래전에 그거잖아. 근데 불을 켜야 되잖아. 밤에 밝으려면은 그 불을 켜는데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연료가 나무나 이거는 뭐 금방 타고 말잖아요.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공급하는데 고래 기름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유효했어요. 근데 고래가 잡히냐고. 잘 안 잡히지. 그러니까 고래 기름이 비싸잖아. 그 고래 기름을 대체해서 석유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에너지가 바뀌고, 자꾸만 그렇게 추구하는 놈들은 그렇게 추구한단 말이야. 생각을.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이디어가 있어 없어.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반개로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없어. 혁신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요? 신족통이 되지 않아. 신족통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모험할 용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로 살고 딸로 살고 엄마로 사는 게 편하지.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편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와 안 와? 다른 사람이 안 와서. 그래서 어떻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이고 내 팔자야 말하지. 그런 상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아이디어 영감의 계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혁신적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말이 갈혁자에 몸신자거든. 혁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혁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적응이 안 되는, 혁신이 없는 순간 망합니다. 혁신이 없는 순간 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혁신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어떤 혁신이 있었어요? 산업화에 대한 혁신이 있었잖아. 산업화에 대한 혁신이 있었지. 잘 살라는 꿈이 어떻게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고 막 그쪽으로 다 잘 살라고 하는 거를 바람이 이기면 잘 살지. 근데 그 잘 살려는 혁신이 산업화에 있어요. 부동산 내지는 모든 것에 의한 투기에 있어요. 투기에 있으니까 잘 살아져. 혁신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혁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산업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나라의 일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고. 아니 뭐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 가장 혁신을 했다는 기업이 삼성이잖아. 여러분 요즘 삼성이 무슨 혁신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전혀 안 들리잖아. 삼성 파업했다는 이야기만 들리잖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혁신해야 될 놈도 혁신 못하고 가만히 있다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혁신을 할 지금
집단이 있어 없어? 없지. 개인은 의대 정원 늘리니까 의대 뭐 시험 치려고. 의사 많아지 봐요. 그거 뭐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의사가 희귀해야 자기들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는데, 예? 못 보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것 아니오. 우리나라 저 의사 지금 저라니까 미국에서 한국 의사 바로 면허 가지고 미국에서 바로 의사 시켜주겠다. 그 공고를 지금 냅니다. 한국 의사들은 기술이 좋으니까. 예. 미국 의사 바로 시켜준다 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 가면은 월급이 곱하기 3이랍니다. 당장 월급이 곱하기 3.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가 있죠. 다들 또 미국 살고 싶어 하잖아. 그렇게 인력 유출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뭐냐면은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냐 했을 때, 뭐 그건 뭐 이야기할 게 많겠지만은 그게 다 혁신의 문제. 다만 신족통이라는 건 철저히 혁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더 해볼 것인가. 여러분들 니까에 우리 읽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니까에 읽자면은 사람들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그러니까 그저는 이제 맨날 어떻게 신묘장구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뭐 다 모르고 하는. 우리는 지금 혁신하고 있는 거지. 그 왜냐면은 감히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예? 경전을 우리가 읽음으로 해서 실은 우리 스스로 지금 불교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현행 불교 하고 있는 불교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게 혁신이죠. 혁신이죠. 수경아가 자기 뭐 친구 뭐 능인선은 3개월 과정 나왔더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십몇 년을 해도 꽃비도 안 내리는데, 그래서 내가 수경한테 맨날 내리는 꽃비 뭐 한다고. 3개월짜리니까 꽃비 내리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우리한테 힘은 하늘에 꽃비 내리는 힘이 아니라 그겁니다. 인공비지 14년을 15년을 이렇게 끌고 오는 힘이에요. 그게 어느 절도 흉내를 못 내요. 그게 자부심이지. 무슨 어느 스님이 인기가 있다, 대단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14년을 오고다게 경전을 바라보면서 오는 년은 참으로 드뭅니다. 드뭅니다.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게 신족이라니까. 어느 부분. 자, 그래서 땅에서 떠올랐다가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땅에서 떠올랐다가 잠겼다가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이게 지금 이거 무슨 말이 되나 하지만은 제가 화강암 이야기 하잖아요. 화강암이 튀어나오는데 만년에 몇 센치 튀어나와? 5cm. 웃긴 일이야. 그러니까 땅이 물이지 뭘. 화강암 입장에서는 떠오르잖아. 떠오르기는. 우리하고 시간 단위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딱 뭐 땅이지만은 날긴 날잖아. 어떻게 해요? 에? 태양 주변을 초속 30km로 나눈다니까. 태양을 우리가 돌잖아요. 30km로 난다고. 30km. 뭐 태양계 자체는 우리 운하를 뭐 200 몇십 킬로 초속 난대요. 우리는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지. 왜? 그게 지금 우리의 업이니까. 자기의 본업은 못 느낍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자,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우리 땅 싹도 물 위에 맨틀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겁니다. 가부장체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주석이 없잖아요. 이게 각주가 해석 못 하겠는 거지. 이게 시공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 달을 만진다는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내 상상이, 나의 행위, 시공을 넘어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나의 관념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생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있고, 적어도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넘어서 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점이여, 안 그러면 이어진 선이여, 변이여, 안 그러면 입체적인 생명이라는 입체적인 모습일까. 그런 것을
자각하는 거지.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가다를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를 말한다. 범천이라는 것은 소위 의미와 가치의 세계죠. 범천이라. 생명이 어떻게 연기되어서 그 연기된 생명이 어떠한 뭐냐면은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그게 범천의 이야기니까. 몸의 자유자재를 말한다. 우다이어. 그러니까 신족통에서는 지식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의 변화. 지식적 변화. 상상이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생각이 고차원적이야 상상도 어떻게 더욱더 고차원적이 풍부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언제 한번 인천대구 차로 한번 건너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일 길다는 다리 쭉 있으면은 자꾸 우리는 아이고 길다 참 저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놨나 이러지만은 수학자가 보기에는 숫자지 다 숫자로 물리학자 보면은 힘이지 어떻게 힘으로 그것을 버텨내고 물론 수학적 풀이에 의해서 힘을 계산했겠지만은 힘이지 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동차 뭐냐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기서는 몇 킬로로 달린다. 응? 이런 게 더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신족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혁신 내 경험의 입장에서 한계를 넘어선 혁신 그것이 신족통 그것에 대한 이해 상상 이런 것들이 신족통. 우다이어 예를 들면 노련한 도기공이나 도기공의 제자가 잘 준비된 진흙으로 그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그대로 만들고 또 이루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루어낼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어쨌든 그러한 관심이 우주로 향했고 그 우주에 보이저가 팍 갔을 때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 지점에서 카메라를 돌렸잖아. 네? 카메라를 그때 인기 물리학자 이름 뭐죠? 코스모스는 최근 알죠? 옛날에 베스트셀러 했으니까 나도 집에 코스모스가 꽂혀 있어가지고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어릴 때 코스모스 책이 이만하게 있었는데 탁 돌려서 뭐냐면 칼 세이건 돌려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집은 창백한 하나의 푸른 점으로 보이더라. 저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세이건이 뭐냐면 물리학자가 됐어. 어머나 인문학자가 된 거야. 인문학자이자 종교인이 된 거지. 저에서 왜 찢고 먹고 싸우느냐는 거야. 저게 뭐라고.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잘 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나사 사람들이 돌리고 싶어요. 더 나가고 싶어. 왜냐면 우주 관측해야 되는 게 더 나가야 되지. 근데 돌려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으면 그걸 돌릴 수가 있을까?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반성이라는 것이 태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도기공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거 저런 걸 다 상상해내고 할 수가 있잖아요. 빚어내는 것 같아. 우다이어 다시 예를 들면 숙련된 상하 세공인이나 그의 제자가 잘 준비된 상하로 그가 원하는 상하 세공품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그대로 만들고 빚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다이어 다시 예를 들면 숙련된 금세공인이나 그의 제자가 잘 준비된 금으로 그가 원하는 금세공품이 어떤 것이건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빚어내는 것 같아. 우다이어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수행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이런 태도 변화, 자세의 개선 하기가 좋지. 또 새로운 경험을 출가를 했으니까 구속돼요. 백지 상태야. 백지 상태지. 근데 출가해가지고 또 승가에 묶였다라는 게 또 다른 구속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바보 같은 일이요. 예. 아니 뭐
세속에서 출가해가지고 어떤 집단에서 또 매몰된다는 건 참으로 착각인데, 엊그제 우리 윤재 스님 같은 경우는 비구니로 살고, 군인으로도 살고, 파병까지 갔다 오고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지. 뭐 꼭 기아집 밑에서 목탁 똑똑똑똑 치면서 정형화된 삶을 살아라는 것은 또 반성해야 되지. 근데 또 정형화된 삶이 그게 잘못된 삶이에요. 그 삶이 이때까지 또 이어져 온 거야. 이어져 온 거야. 그거 한 형태입니다. 그걸 갖다가 부정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도 그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그게 신족도. 과감해야지. 경험에 있어서 과감한 경험이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부처님 제자 출가한 사람들이야 그게 가장 유리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지. 즉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해서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를 바란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저 범천의 평화, 사랑 이러한 세상까지도 생각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서 성인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망라해서 그리하여 많은 나의 제자들은 최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32.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한계에 갇히지 말라는 이야기. 32. 다시 우다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닦은 것을 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기의 요소로 천상의 소리나 인간의 소리 둘 다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다. 우다이여. 예를 들면 나팔수가 힘이 세면 별 어려움 없이 사방으로 자기 소리를 알리는 것 같다. 지금 이 이야기 책 넘기지 말고 이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듣는 거하고 나팔수가 알리는 거하고 이거 맞아 달라. 이 비유는 지금 이게 묘한 역설이 있다니까. 어떻게 듣는 거하고 나팔수가 소리 내는 거하고 비유가 되느냐고. 에? 듣는 게 마치 나팔수가 소리 내는 거래. 지금 비유가 상당히 그렇잖아. 듣는 건데 나팔수가 소리 내는 거 같다. 그렇게 비유했잖아. 도대체 이게 역설인데 이 역설 안에서 이거 왜 이런 역설을 가져왔을까? 안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이지. 선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수는 소리를 전달하잖아. 그럼 부처님도 소리를 전달하고 싶을까 아이가? 어떤 소리를 전달해? 진리의 소리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개념적 이야기고 어떤 소리를 전달하고 싶어? 그러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죠? 듣는 거는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수용이잖아, 그죠? 수용이잖아. 수용이라는 것이 마치 소리를 내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소리를 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소리래. 나팔수가 내는 소리처럼. 에? 자비의 소리입니다. 자비의 소리는 나팔수의 소리처럼 구체적이에요. 에?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가장 강력해요. 자비의 소리는 강력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언사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시고 예? 그것에 대한 전달이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이어야 어디 하나 안 미치는 곳이 없어. 그렇지만 강력하지. 강력하지.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면 나팔수가 큰 나팔로 어디에도 소리를 다 들리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소리보다도 오히려 더 큰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는 소리가 있어. 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야. 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그래서 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이통. 우리 세속에 없다니까 그런 소리는. 우리 세속적 상황에서는 그 소리를 알 수가 없어. 그게 천이통. 하늘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하늘의 귀. 하늘의 귀라는 이야기는 소위 이야기해서 어떤 귀냐? 어떤 이야기든 나 없이 이야기해요.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가지고 이야기죠. 주장이니까. 나의 의견이니까. 나의 표현이니까. 나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다. 그럼 당연히 천이라는 것은 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 수용. 에? 나를 무화시켜서 이야기해야 될까? 나를 무화시켜서 이야기해. 이게 경청이거든. 어제 잠시 경청의 이야기를 법배 시간에도 했지만은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무아를 체득했다라는 무아를 체득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내 의견이 있는 거야. 들음에 있어서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무아형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경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벗어나는 것도 무아지. 내 스스로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 나는 정해진 나야. 안 그러면은 정해지지 않았고 무한한 가능성의 나야. 무한한 가능성의 나로서 신족통이라면은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그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그 다음에 수용성에 있어서 무아, 수동적이라고 했지만 수용성에 있어서의 무아는 경청입니다. 경청. 그러니까 신족통도 천이통도 알고 보면 뭐야? 무아의 다른 표현입니다. 무아의 다른. 즉 무아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은 무아라야만이 해탈할 수가 있어요. 아라는 해탈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는 그대로 안 돼 뭘. 해탈이 뭐 필요해? 옷 갈아입은 것 정도 하나 될 것? 아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칼을 칼집에서 뺐잖아요, 그죠? 칼집에서 빼가지고 칼집에서 분리했으면 어떡해? 그냥 칼만이지. 그냥 칼만이어야 돼. 칼을 써야 돼. 칼을 써야 칼이죠. 그죠? 갈대하고 문자풀을 솎아냈어. 솎아내면은 뭐야? 문자풀로 뭘 만들어야 돼. 쓰임새로 뭘 뭐 바구니를 짜든 뭘 하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문자풀이 쓰이는 것? 아니요. 뱀이 허물에서 벗어나야 사는 것? 아니요. 사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해탈의 다른 표현, 해탈의 배경이 되고 그 해탈의 배경에 있어서 능동적인 것은 신족통이고 수용적인 것은 천이통, 경청이다. 왜 경청이 필요하냐? 사람은 철저히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자와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이통을 가져야 나는 좀 더 수행이 되는 겁니다. 경청을 해야.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도 그렇잖아. 어떤 제자가 와서 뭔 질문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경청을 하겠죠. 그래야 방편을 낼 것 아닙니까? 부처님 스스로도 경청하지 않으면 방편을, 제대로 된 방편을 낼 수가 없잖아. 제 마음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 그 표현, 질문의 요지,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방편을, 즉 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천이통은 항상 필요한 거죠. 경청의 자세는 어느 누구한테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일반 범부는 경청 못해요. 경청해요. 뭔 이야기를 하면 지 생각해요. 자기 생각 경청 안 합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천천히 통하니까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스티브의 애인인 소머지가 등장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알리는 것 같다. 그래서 200쪽 갑시다. 우다여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수행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기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즉 지식적 내용이나 그런 여러 이상적 내용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다. 그래요. 많은 나의 제자들은 세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게 이제 천리통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궁금해요. 예? 남 마음이 궁금해요. 갑자기 1,000원짜리 툭 떨어지네. 공부하다가 별일이 다 있네. 돈도 다 하늘에서 아까 꽃비가 떨어진댔더만 책상 위에서 돈비가 떨어지네. 뭐 만지다가 저래도 돈이 할말 없게 만드노. 어? 타심. 예? 타심. 남만 알고 싶어. 내 전생 알고 싶어. 둘 개 중에 한 개 선택해라면 남맘이지. 그래야 나는 그 스탠스 유지하면서 남 이래저래 피하고 뭐 내 과거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현재 그냥 남맘 알아가 유리한 조건으로 다 가면 되지 않냐. 그게 세속적 마인드지. 타심통이라는 게 뭐냐니까. 타심통이라는 게 천이통이 됐기 때문에 신족통, 타자에게 내지는 나 위의 다른 것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 거기에서 내가 수용족자에서 뭔가 들을 수가 알 수가 있잖아. 즉 아까 이게 진리를 뭐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타심, 그 전모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천이 했을 때 천이 경청이라는 것은 봐봐. 친족통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이 제안에서 천이는 그래도 영경하는 나한테 뭔 이야기를 한다, 그지? 영경하는 뭔 이야기를 한다. 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영경아 이야기를 그 이야기만 듣겠어. 안 그러면 영경아 이때까지 나한테 쭉 여러 가지 이야기 해온 결을 보겠어. 그렇겠죠. 그 결 안에서 수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야기의 결이 있을 거고, 그럼 이야기는 표현된 거잖아. 사람의 말에는 표현만 있어요. 말 아닌 곳에 표현도 있어. 표현하지 않은 것의 표현도 우리가 캐치를 해야 타심할 수 있어요. 예? 그것까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타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이지. 타심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냉면 먹으러 갔다가 지난주는 완전히 냉면데이야. 나 냉면을 3번 먹은 것 같아. 나중에 우리 목요일 날은 또 저녁에 이제 보살님들 다 탁구 치고 가고 힘들잖아. 월화수목 계속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찍 가고 나도 일찌감치 쉬려고 샤워하고 그렇게 편하게 있는데 막 막혀서 문 두드리고 막 전화가 오는 거야. 보니까 과거에 불교대학 다니던 사람들 만나기로 한 날이야. 그래서 뭐 먹으러 갈래 하니까 아유 더운데 그래서 냉면 먹으러 가서 또 냉면 그렇게 했는데 그때 냉면집 가고 우리가 을지 면허 갔다가 그 뭐시야 경희미술관 갔잖아. 그 경희미술관 어릴 때 내 대학 다닐 때 그때 전통찻집 있었는데 그 전통찻집 간판이 문향이야. 들을 문자에 기로든 향기 향자. 어떻게 향기를 들어?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은 지금의 현 순간 일방적인 이야기고, 예? 귀로 들어야 돼. 그 말의 맥락을 알아채야 돼. 맥락만 알아차려야 돼. 안 그러면 그 맥락을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 것은 향기를 냄새 맡는 것처럼 향기는 퍼져 있는 거잖아. 그렇게 들어야 제대로 듣는 것이다라는 선시의 안목 뭐냐면 한 구절을
찻집 이름으로 이제 문향 이렇게 한 거요. 내가 우리 그쪽 대마다 숨어 들어갔다 잡혀 들어간 곳인데, 나는 거기서 모른 척하고 차 마시면은 안 잡아갈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가 잡혀가게 생겼더라고. 떼꼬정머리 쫄쫄쫄 나와 있는 그 찻집에 앉아 있다고 아닌가? 그래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듣는 것만 해도 수용적인 자세가 요구되죠. 내가 내 의견이 없어야 되잖아.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타자에 대한 나는 객관적 수용 이미 그 천이 통해서 객관적 입장이 섰고 듣는다는 거 경청이라 했잖아. 수용이라 했잖아. 수용은 객관적 입장이지. 객관이 섰고 그 객관 안에서 나는 뭘 파악해야 돼? 맥락, 상황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다짐할 수 있어. 다짐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다심통입니다. 그 다심통은 적어도 나의 무아의 체득이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 그래서 미빠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관이 탁월해야 다 들리는 거잖아. 통찰과 직관 이런 것들이 탁월해야 타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타심은 좀 쉽지. 숙명보다. 타심은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야 타자의 마음이야. 타자의 마음이지. 세상 가지고 훈수 두기는 쉽습니다. 남 가지고 욕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내 삶 가지고 내가 스스로 훈수 두기 어렵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욕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그런 비평의 내용에 있어서 뭐 이제 비평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주관적 요소도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타심, 타자의 마음을 수용하는 것이 즉 탐진치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자, 다시 유다여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덕금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자기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대하여 꿰뚫어 한다. 즉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탐욕이라는 것이 탐욕에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탐욕이라는 것이 아니 화냄, 성냄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안 돼 있지. 화라는 것이 탁 일어난 거니까 그걸 보는 거지만은 화가 일어날 때는 그 화만 보여. 그 화를 내는 상황이 나한테 이해될 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이해되는 것은 그 상황의 이해지.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도 있잖아. 성격의 문제도 있잖아. 그 성격의 문제는 이해 안 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해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죠. 그 성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더라도 탐진치가 달라지지. 타자에 대한 탐진치. 타자에 대한 탐진치를 내가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나는 객관 자리에 서 있고 나에 대한 탐진치. 왜냐면은 내가 현심을 볼 때는 현심이 이렇게 보이겠어. 안 그러면은 그 전에 만났던 그 모든 과정 안에서의 한 모습이겠어. 에? 과정 안에서의 한 모습이겠지. 에? 그러니까 이래 봤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딱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라는 것은 과정 속에서 쭉 일어나는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야. 바로 지금 딱 내 생각입니다. 타자는 이렇게 보는데 나는요 그걸 못 봐요. 왜 못 봐요?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되기. 타자는 이렇게 보듯이 어떻게 남들은 나를 그렇게 볼 거다 이가. 내 탐심에 대해서 그래 볼 거 아니고 보고 내 진심에 대해서 치심에 대해서 그렇게 볼 거잖아. 근데 나는 탐진치를 볼까 그냥 당연하게 이길까. 당연히 이거든. 왜? 그게 내 마음이거든. 타자의 마음처럼 보지를 못해. 객관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응? 내가 객관적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못 봐. 자기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자의 탐진치를 보는 연습은 결국 그것을 뭐 때문에 봐? 나도 그렇게 타자처럼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야. 응?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 안에서의 뭐냐면 내용을 타자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알아내기가 더 좋지. 그런데 지금 타자 타심통을 먼저 보는 이유는 내 마음을 그렇게 일련의 과정 속으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초면 같으면은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아닌가 봐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봐가지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잖아. 여러분 마음은 초면이요 구면이요? 내 마음은 구면이잖아. 근데 뭐야? 항상 초면처럼 보지. 항상 이런 마음이 생겼네 저런 마음이 생겼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아의 과정을 간다고 하더라도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족통으로서 천이통으로서 타심통으로서 나의 무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무아가 결국 뭘 보게? 내 이 객관화가 자기 객관화가 뭘 보게 되냐면 내 과거를 보게 숙명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알고 성냄을 여인 마음은 성냄을 여인 마음이 이렇게 들어알며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알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알며 수축한 마음은 수축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알고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 이렇게 들어알고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알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심통의 내용이 읽어봐야 그겁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죠. 뭐 타자기 때문에. 예. 그럼 타자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객관성 때문에 그렇잖아. 예? 관찰할 수 있다면은 내 마음도 관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관찰할 수 있지. 면밀하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타자의 수술은 간단한데 분석적 해부는 간단한데 나를 스스로 분석적 해부하고 수술하는 건 쉽지 않지만은 그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임상하는 것이 뭐 타심통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 임상하는 거예요. 임상. 해보는 것이. 우다이어. 예를 들면 장식을 좋아하고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가 깨끗하고 흠없는 거울이나 맑은 물에 비친 자기의 영상을 살펴보면서 점이 있으면 점이 있다고 알고 점이 없으면 점이 없다고 알고 아는 것과 같다. 요즘 불교 우리 거울 보는 불교 하잖아. 본심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되게. 그래서 점이 있으면 점이 있다고 알고 뭐 있으면 뭐 있다고 알고 자기를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탐진치를 알면 탐진치를 아는 것으로 고쳐야 되겠어? 고쳐야 되겠어? 고쳐야 되겠지. 고쳐야 되겠지. 그럼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렇게 탐진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들어봐야 되겠지.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네? 혁신해야 되겠지. 지금 우리는 알아내는데 거꾸로 들어왔잖아. 내가 실천하려면 여기에서 도로 밖으로 나가야지. 어디로? 신족통으로. 나가야 혁신이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차례차례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증적입니다. 가르치는. 우다이와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에 대하여 꿰뚫어 한다. 즉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는 마음은 해탈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그래야 많은 나의 제자들은 세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함부로 타자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면은 내 주관으로 헤아리잖아. 들어봐야 되잖아.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구속돼 있다면 들어도 헤아려도 헤아려지는 거야. 들어지는 거야. 그냥 구속된 범위 안에서 내 나름대로 해석밖에 안 돼. 내 나름대로 해석밖에 안 되지. 그래서 뭐냐면 이해의 폭, 자기 혁신을 이루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이해의 폭을 넓혀서 듣고 경청해서 그 경청한 것으로 타자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수용하면 타자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신족통, 천이통, 그 다음에 다심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게을리하면은 신족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물리적 한계, 그 다음에
자본적 한계에 있어서 나도 5만 대만 다 가고 싶지. 왜 안 가겠어? 물리적 자본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관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노력? 철저히 나의 노력이지. 능동적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능동적 노력과 더불어서 내가 책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개념 나열이고 보편적 나열이잖아.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보편적 사람을 만나, 다 개별자를 만나. 그 개별자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수용적 자세로 경청을 해야 되는 거지.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이 다른데 이 사람이 이 경험이 그렇구나, 저 사람 저 경험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같고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같고 다 사람이지. 안위비설 신의를 가진. 그게 보편적 내용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잖아. 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편성 안에서도 다 개별적이죠. 왜? 그런 문화를 가진 것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시대를 같이 사는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문화를 가졌다면은 그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경청을 해서 그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사람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나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했을까? 그야말로 세속적 평가대로 명문대를 나왔다, 좋은 직장 다닌다, 어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돈이 있다, 이런 걸 파악했겠지. 이런 걸 파악했겠지. 이런 걸 파악하면은 다 어떻게 개인의 계급에 따라 파악하는 거잖아. 계급에 따라 파악하는 것은 사람을 파악한 거요. 안 그러면 차별을 난 거야. 차별을 난 거죠. 그래서 보편 사람을 이해를 하면은 계급을 넘어서야 되잖아. 보편 사람을 하려면. 그래서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다.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날 누가 설법 잘하는 양반이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재벌 회장도 한 평만 해서 자고, 누구도 한 평만 해서 자고, 저 어떻게 보면은 거지가 그냥 여러 평에 산다고. 그런 이야기도 한 것도 있는데, 보편적 사람이거든. 안에 여러분 신체적 메커니즘이야. 다 똑같잖아. 숨 쉬고, 먹고, 싸고 하는 게, 그게 다 다를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싸면 금통 싸나? 그건 아니거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보편적 인간을 이해를 하는 거지. 아니, 아무리 명예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인간들은 지 출세 위주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일까? 참, 요즘은 문의 아들이. 저것들은 진짜 내 없는 인간들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달라지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 아니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불교는 어떻게 평가해? 탐진치로 평가. 해탈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지. 그게 삶이 어떻게 고귀한 삶이 되느냐는 거야. 하나도 고귀하지 않은 삶들로 점철된 인간들도 있는 거지. 운 좋게 그냥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좋다는 게 세속적 평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대 잘 타고 나가지고 혈압 당뇨약이 있어 더 오래 살고 시대 잘 타고 나가가지고 나는 그냥 한 칸 집을 구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네. 그래서 내가 마치 그냥 큰 부를 내가 스스로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그게 나이 다 착각이지. 그 착각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것도 탐진치. 나이 탐욕. 예? 그것에서 뭐라면 약간 마음이 꽁해지고 어리석음 하는 것들이 동시같이 뭉쳐져 있지. 동시같이 뭉쳐져 있지. 그러니까 그 탐진치를 양보하라면 양보해야 안 해? 양보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인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77년 있다가 다 멸종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내용을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아주 앞으로 3년 안에 개선 못 시키면 망한대요. 생태학자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 이야기가 3년 안에 해결 못하면 망한대. 근데 3년 안에 해결 안 돼. 그런데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하면은 덜 망하겠지. 덜 망하는데 안에서 또 차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내용으로 쭉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 좋은 끄트머리 가장 정점에 제일 잘 살 톡 지금 경험해보고 나는 이만큼 잘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식에 있다는 걸 잘 모르지. 왜 몰라요? 치 때문에. 어리석다고 모른다고 그 생각 안 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갈 줄 알고 꼭 고3 엄마들 그냥 자기 아들 성적 예? 모의고사 그냥 점수 최고점에서 플러스 20점 하는 엄마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지. 더 잘 받을 줄 아는 거야. 최소한 그거는 본는 최고점이 유지될 줄 알고 그게 최선을 다해서 올린 점수인 줄 모르고 그러면 시험 때 가면은 최고점이 나올까 그럼 최저점도 나올까 최저점도 나올까 더 최저점도 있을까 그게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근데 그런 믿음을 조장하지. 예? 그걸 믿게끔 하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타심통에서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발현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이제 타심통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딱 비친 모습이 그 모습인 줄 탐진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타심통 아는 거지. 근데 그게 누구 얼굴이라서 알아? 내 얼굴이라서 거울에 비친 모습 내 모습이지. 타자니까 내가 아는 거지. 나는 객관에 쉽게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4번 전생을 기억하는 기. 그러니까 전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생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생이라는 것이 이미 나는 전생의 덕으로 사는 겁니다. 전생의 덕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내 신체 기관이 요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노력이요. 안 그러면 과거 전생의 노력이야. 과거 전생의 내가 그 전에 이만큼 개서지기가 이래 왔다고? 응? 내 사주팔자에 보니까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고 이래 왔다고? 착각도 마시라. 그러니까 제발 그 중세 봉건의 꼰대적 생각은 버려야지. 그 보편이라는 게 우리가 적어도 보편이라는 것이 인간 내가 이렇게 커진 것부터 시작해 오늘 아침에 계란 구워가지고 2개 주던데 실은 단백질 공급원이 계란입니다. 계란을 새 둥지에 가서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영장류가 좀 더 다른 단백질 공급을 해서 두뇌가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무 위에 사는 놈이 뛰어내려와가지고 팔은 짧아지고 뛰어다니고 한 노력이 뻥뻥뻥뻥뻥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돌덩이 가지고 20만 년 살고 돌 갈아가지고 10만 년 5만 년 살고 그래서 최초로 한 게 동이야 동. 최초로 재련해가지고 만든 게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든 게 동이라 동. 그러니까 동만 하더라도 뭘 잘라내고 연한 거 이런 거 탁월하지. 잘 갈리니까. 그런데 땅 파고 하는 농업은 철기가 왔을 때 확연히 농업 생산력이 팡팡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농업으로 전향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시자철이라는,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어둠이라는 그런 뭐냐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 역사, 이거에서 다 완성돼 가지고 우리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것에 대한 축적이잖아요. 좋든 어쨌든 간에 욕망의 역사 안에서의 축적이잖아. 그게 전생이라니까. 전생은 지금 앞에 타심통에서 뭘 봤어요? 탐진치를 먼저 봤잖아. 그러면 전생은 당연히 타심에서 탐진치를 먼저 봤다면 전생은 뭘 봐야 돼? 내 안에서의 탐진치를 봐야지. 남 탐진치는 잘 보이지. 네 탐진치는 왜 안 보이냐는 거야. 네 탐진치는. 니도 남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탐진치가 이루어져 왔을 것인데 라는 이야기가 지금 생략돼 있지. 지금 이 과정으로 보면은 남 탐진치 봐놓고 갑자기 내 전생을 왜 봐? 이게 맥락이 없잖아. 그래 되면 신족에서 천의에서 타심에서 숙명으로 오는 맥락이 없잖아. 그 맥락이 있으려면 어떻게 남 탐진치를 봤으면 나도 탐진치를 봐야 될 것 아니야. 남이 개선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나도 개선되는 장면을 전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수행을 더 깊이 해서 내 안에서의 해탈, 무아, 이걸 체득하는 과정이 지금 숙명통, 천안통, 뭐냐면 누진통의 내용이단 말이야. 우리가 본 수행을 했을 때 이게 요구된단 말이야. 이 삼명이 요구된다고. 남들 어떻게 평가하는 건 명이야? 명 아니야? 명 아니지.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남 잘 파악하는 것도 명은 명이지. 예? 근데 뒤에 건전지가 하나 달려가지고 후레쉬지. 어떤 지식적 도구나 뭔 도구나 하나 밝혀가지고. 근데 그 명이 발광체는 안 되잖아. 근데 진짜 명은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야 돼. 삶이 달라져야 되고 해야 될 거다. 내 개선이 막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전생입니다. 그 전생인데 요걸 갖다가 내 한 전생, 두 전생 봐고 내 전생 기억한다. 나 이따 소리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전생이 만약에 있다고 한들 불교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게 논의 대상 같으면은 여러분 이거 봅시다. 다시 그다여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닥금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한량없는 전생에 가까이 사람들을 기억한다.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여기까지만 줬다 그지? 열 생부터 버겁잖아. 갑자기 단위가 20생으로 간다? 그 열 단위로 가다가 그 다음 100생 가고 1000생 가고 10만생 간다. 한 생, 두 생이 의미 있다는 이야기야. 의미 없다는 이야기야. 속지 말라고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예? 자꾸만 한 생, 두 생 따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박을 줘야 돼. 이런 언어로.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네 한두 생, 옛날 뭐 파옥 사야도 이야기로 뭐 5생을 봐야 뭐 자기들 뭐 수행을 한다. 말도 대단하죠. 하여튼 미얀마 촌놈들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하는 수준들이. 근데 또 서양 기독교 신비주의는 또 그걸 또 혹 해가지고 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이야기요. 결국 보세요. 숙명이란 기억의 문제잖아. 기억의 문제.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요? 추억을 해요? 추억합니다. 추억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관점에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기억이야. 그냥 내 기억이야. 내 기억이. 내 기억은 바른 기억이 아닙니다. 바른 기억이. 그러니까 신족통, 천의통, 타심통을 통해서 어떻게 객관성을 회복했잖아. 자기 객관화가 됐잖아. 그럼 이 지금 하는 전생의 기억은 객관이란 얘기. 기억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가졌을 때 그 기억의 자료는 올바릅니다. 자료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까지 끌어올리는 내가 내 개별적
삶에 대한 문제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 또 그 기억의 문제도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갑자기 시계 보니까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계 보니까 기억 이야기를 아예 저도 꺼내도 못하고 그냥 끝마치겠네. 그래서 기억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마칩니다.